요즘 국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분명 실적이 좋은 기업인데도 오를 때는 조금 올라가는데 빠질 때는 두세 배 더 빠집니다. 예전에는 업종별로 순환매가 돌면서 결국 좋은 기업은 제자리를 찾아갔는데 지금은 시장의 돈이 극단적으로 몇몇 대형주에만 몰리면서 많은 우량주들이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노공업 주주분들도 답답하실 겁니다. 실적도 좋은데 왜 안 가지? 반도체가 오르는데 왜 니노공업은 소외되지? 혹시 내가 잘못 산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주가와 기업 가치가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장은 언제나 돈이 몰리는 것부터 움직이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실적이 증명된 기업으로 수급이 확산됩니다. 지금 시장은 정상적인 순환매가 아니라 특정 종목으로 자금이 빨려 들어가는 왜곡된 국면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리노공업은 정말 끝난 종목일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시면 제 방송 보지 마세요. 아니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가 지쳐서 손절하는 바로 그 구간에서 큰 자금이 다음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오늘은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와 수급,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시선에서 리너공업이 왜 아직 끝나지 않았는지, 그리고 지금은 손절보다 상승 가능성을 더 크게 봐야 하는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흔들리는 마음이 오히려 기회였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 눌러놓으시고 영상 끝까지 보세요. 자, 이미 많이 아시는 내용이지만 정리해 드릴게요. 반도체 테스트 소켓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높은 수익성과 안정적인 현금 창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AI 고성능 반도체 시장 확대에 따라서 테스트 수요 증가 기대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가는 왜 이럴까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의문점일 겁니다. 분석 한번 해봅시다. 자, 일봉을 봤을 때는 여기 보이는 것이 122평선인데 122평선을 이탈하고 지금 이 선이 5위평선이에요. 5위평선의 저항을 받으면서 단기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일봉만 봤을 때는 차트가 망가진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과연 그럴까요? 월봉을 한번 볼게요. 분위기가 다르죠. 이평선 여전히 정배열입니다. 25년 6월부터 시작된 상승 추세는 26년 3월 13만 3,100원까지 이어졌고 이후 조정을 받으면서 8만 5천원 부근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이 시위평선인데 시위평선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5위평선의 저항을 받고 있긴 하지만 장기 상승 추세를 의미하는 이동평균선 정배열은 아직 깨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일봉을 봤을 때는 단기 추세는 약세임이 맞습니다. 그런데 월봉을 봤을 때는 장기적인 상승 추세는 아직 유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구간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장기 추세가 유지될지 훼손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다. 시이평선 지지 여부가 핵심이라는 거죠. 이탈 시에는 추세 훼손 위험이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왜 이렇게 빠졌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수급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자, 4월 23일부터 6월 26일까지 수급을 보셔야 되는데 자, 왜냐하면 4월 23일부터 계속적으로 미끄러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월 23일부터 수급을 지켜봐야 됩니다. 자, 개인은 1784억 원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466원을 순매도했죠. 그런데 외국인들은 2163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투신도 마찬가지로 1392억 원을 순매수했죠. 이렇게 하락하게 된 것은 결국 개인의 강한 매도와 기관 매도가 결합되면서 하락의 폭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 그랬을까요? 블록딜과 매각에 대한 이슈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단기 차트가 무너지면서 손절과 차익시험 매물이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이 와중에 외국인과 투시는 왜 담았을까요? 단기 이슈도 있지만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에 주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가 조정을 가치 대비 매수 기회로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판단했을까요? 지금 리노공업을 둘러싼 가장 큰 하도는 실적도 AI도 아닙니다. 바로 매각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매각이란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대주주가 회사를 버리는 거 아니야? 앞으로 더 떨어진 거 아니야? 이것부터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항상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세력들은 왜 지금 시점에서 이런 거래가 나왔는가? 이것을 먼저 분석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블록딜이 왜 이렇게 큰 이슈가 되었을까요? 이번 블록딜은
일반적인 지분 매각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최대 주주인 이채은 대표는 보유 지분 700만 주, 약 9.18%를 블록데이 방식으로 처분하겠다고 공시했습니다. 당시 기준 거래 규모만 8,600억 원이었죠. 코스닥에서도 손꼽히는 초대형 거래였습니다. 자, 이 정도 규모는 개인 투자자가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 아닙니다. 국내외 기관과 대형 투자자들이 참여해야만 가능한 거래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왜 팔았냐보다 누가 이 물량을 받아갈 것인가 여기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왜 시장에서 매각사에 나오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니노공업은 올해 초 주주총회에서 매각서를 부인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뒤에 대규모 블록딜이 공시되면서 시장의 해석이 달라졌죠. 투자은행 업계에서는 이번 블록딜을 단순한 자산 운영이 아니라 향후 경영권 거래 가능성을 염두에 둔 사전 작업일 수 있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NH투자증권이 사실상 매각 주관사 역할을 맡아서 잠재 원매자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여기 이렇게 기사가 나왔죠. 그래서 시장의 관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다만 이는 IB 업계의 관측이며 회사가 경영권 매각을 공식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매각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 아이러니하게도 리너공업에서는 기대감으로 연결됩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회사는 누군가가 사고 싶어하는 회사입니다. 만약에 기술력이 없고 현금도 없고 성장성도 없는 회사라면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리너공업은 반도체 테스트 속객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고 높은 영업이익률과 안정적인 현금 창출력을 오랫동안 유지해온 기업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왜 매각하느냐 보다도 이 회사를 인수하려는 곳이 있다면 그들은 무엇을 보고 투자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좋아요 꾹 눌러 놓으시고요. 그렇다면 블록데이 끝난 이후에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요? 블록데이 발표되었을 때 시장은 가장 먼저 오버행을 걱정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물량이 쏟아지는 거 아니야? 주가를 계속 누르는 거 아니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거래는 7,315억 원 규모로 성사되었고 기관 투자자들이 상당한 물량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도자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 물량을 수천억 원 규모로 받아낸 매수자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시장의 단순한 공포에서 벗어나 다시 기업 가치를 평가하기 시작할 수 있는 요인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집중해야 될까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주식시장은 항상 미래를 먼저 반영합니다. 앞으로 전략적 투자자나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관심을 보이거나 실제 경영권 거래가 구체화된다면 시장은 단순히 지분 매각이 아니라 기업 가치 재평가라는 관점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실제 매각이 무산되거나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매각이 확정됐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관련 절차와 공시를 계속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리노공업의 핵심은 매각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이 기업을 둘러싼 수천억 원 규모의 자금이 왜 움직이고 있는지 이것을 읽는 게 중요해요. 큰 자금은 뉴스를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미래 가치를 보고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매각 이슈는 단순한 악재가 아니라 리노공업의 기업 가치가 어떤 방향으로 다시 평가받을지를 함께 지켜봐야 하는 중요한 변고점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과 투신들이 이 가능성을 보고 순매수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를 돌파하는 거죠. 대략적으로 11만 원 부근인데 11만 원에서 11만 2천 원 여기 구간 중요합니다. 여기 저항을 뚫어내야만 시원한 시세가 나올 거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우선 지지를 받아야 될 구간이 82,400원이에요.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 월봉성으로 봤을 때 시이평선 이탈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 가격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가격만 안다고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11만 원을 돌파했다고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 충족됐을 때 진짜 돌파로 판단하는지 82,400원 부근에서는 어떤 흐름이 나와야 반등 조건으로 보는지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겠죠. 여기서부터는 가격의 영역이 아니라 기준의 영역입니다. 같은 리노공업을 보더라도 누군가는 수익을 내고 누군가는 손실을 보는 이유는 매매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제 매매 기준을 그대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010-773-8354 이 번호로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리노공업의 구체적인 대응 기준과 해싱 가격대별 전략을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말 대응 중요해요. 아시겠죠? 010-723-8354 지금 바로 문자 신청하세요. 리노라고 남겨놓으시고요. 자, 지금부터는 대다수의 유튜버들이 하지 않는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장에는 조금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통은 코스피가 상승하면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환율이 내려가야 돼요. 반대로 코스피가 하락하면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지면서 환율은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코스피가 상승하는데도 환율이 함께 오르거나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일반적인 공식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럴 때에는 단순히 환율만 보고 시장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환율과 금리, 외국인 수급, 그리고 시장 전체의 작은 흐름을 함께 살펴봐야 현재 시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26년 들어와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은행에 있던 대기성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했다는 점입니다. 은행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고 주식시장은 대표적인 위험자산입니다. 안전자산에 머물던 돈이 위험자산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정부 정책과 시장의 관심이 기업 가치 회복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 시장에서는 환율이 지금 1541원인데 좀 부담스럽죠. 하지만 주식시장에는 자금이 유입되고 기업 실적과 성장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코스피가 많이 빠지긴 했는데 말아 올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흐름이 영원히 계속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자, 지금 1540원 부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1600원 이상까지 올라간다면 이게 물가를 자극시키고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는 효과를 낳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도 많이 받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환율을 잡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시장도 통화 정책 변화 가능성과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을 함께 반영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은 성장이 좋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환율이 1600원 올라가서 이제는 안 되겠다, 환율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금리를 과도하게 올리기 시작하면 이때는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환율이 1600원까지 올라간다면 코스피도 제가 볼 때는 만선이 넘어갈 거예요. 엄청나겠죠? 하지만 환율 안정 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시그널이 나왔을 때는 이때는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될 타이밍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바로 그 시점이 투자 전략도 함께 바뀌어야 하는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거죠. 문제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신호를 뉴스로 확인한 뒤에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시장이 한참 움직인 뒤에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단순히 주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환율도 체크하고 있고요, 금리도 체크하고 있고, 외국인 수급과 기관 매매와 시장 자금 흐름을 동시에 보고 있어요. 언제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지, 언제부터는 수익을 지키기 위해 비중을 줄여야 하는지 그 기준을 꾸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괜찮아요. 니노공업도 올라갈 가능성 높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환율 1600원까지 올라가면 코스피 코스닥도 똑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까지는 여러분들 좀 상승을 기대해도 좋다라고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1600원이 넘어가서 기조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는 대응하자는 거예요. 아직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근거가 남아있는지, 이제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구간에 들어가고 있는지 그 판단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시점이 되면은 기억하셔야 돼요. 이 타이밍이 궁금하신 분들 다 궁금해 하셔야죠. 위에 있는 전화번호 010-723-8354 문자 내용에 니노라고 남겨놓으셔서 이 대응을 꼭 받아가시고 제가 실제 투자에 활용하는 판단 기준과 함께 언제까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신호가 나오면 리스크 관리를 시작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전화번호 010-723-8354 문자 내용에 니노라고 남겨놓으세요. 자, 여러분들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급등을 할 것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으면 미친놈 소리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집을 하셨으면 엄청난 수익을 가져가셨을 거고 인생 역전에 대한 그런 꿈을 이루셨을 것입니다. 자, SK 하이닉스를 저점에서 매집을 했다는 것은 단순 정보가 아니라 산업 패러다임 초기 핵심 인프라를 선점했다라는 거예요. 시장은 이렇게 오판을 했죠.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 가인 산업으로 평가를 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죠? AI 때문에 데이터 시대의 메모리 수요 구조적으로 폭증을 했죠. 자, 지금은 GPU와 HBM, 서버, 전력,
데이터 센터 중심의 하드웨어 시장입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비유할 수가 있냐? AI 시대의 도로와 발전소 건설 단계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GPU나 HBM 공급 부족 현상과 밸류레이션 재평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결국 SK 하이닉스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원인은 AI 때문이고, AI가 구동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드웨어가 구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하드웨어가 구축이 되면 이제는 뭡니까? 소프트웨어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의미 있는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선, 정말 인생을 바꿔보기 위해서는 이제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AI 소프트웨어로 눈을 돌려야 돼요. AI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면 이제는 산업용 소프트웨어로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절감이라든지 업무 자동화 실현이 된다는 거고,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로 인한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겠죠. 데이터 분석의 고도화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수요가 늘어나서 결국 주가 상승, 초기에 선점을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AI 소프트웨어라고 한다면 한국에서는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너무 뻔한 얘기죠. 저는 이거 다음으로 급등할 수 있는, 초기에 선점할 수 있는 종목을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제가 이렇게 땡땡땡땡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 종목은 AI 에이전트 검색 솔루션 개발 및 플랫폼 확장하는 종목이고요. 정부라든지 공공기관,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플랫폼으로 공공기관이나 기업 대상으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다만 지금 당장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가 모아갔을 때 AI 하드웨어가 구축이 되고 소프트웨어가 활성화됐을 때 의미 있는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보시는 대로 종목명은 제가 가려놨고 주가는 사실 좀 답답합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은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긴 하지만 하드웨어가 갖춰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상승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AI 하드웨어가 완성이 되고 이제 소프트웨어에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면 SK 하이닉스가 그랬던 것처럼 이것 또한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공부를 하고 조금씩 매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전화번호 010-773-8354 문자 내용에 히든이라고 남겨놓으세요.